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주말 사이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미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애플의 11개 매장을 폐쇄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나스닥과 다우가 장 후반에 다소 밀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밀리던 주가를 연준의 의장, 부의장이 이제 추가적인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종가 관리를 좀 해주었었고, 오늘 장 막판에 오늘 오전 나스닥 선물이 비록 하락 출발을 했으나 국내 증시가 출발하는 시점부터 회복을 해주는 덕분에 국내 증시는 뭐 별다른 타격 없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언제든지 도발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이러한 급락은 증시 주변 자금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안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시에 많은 참여자들이 본격적인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매수가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가 현재 거의 200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에 제약바이오의 하락은 전체 코스닥의 하락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 붕괴가 또 하나의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간 말씀드렸죠.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장중 급락은 아주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제 북한에서도 그 외에 뭔가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북한발 악재가 지속적인 노이즈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대한 지수에 집중을 해서 그날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주도주 혹은 수급이 강한 수급주, 그 다음에 테마가 강한 테마의 대장주를 저가에서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안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개 더를 넣자면, 연준이 최근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예정처럼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돈을 푸는 것을 회수할 때, 그때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인다 라고 할 때는 매수가 아니라 엑시트 해야죠.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돌발 악재에 대비해서 한 30-40%의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북한의 돌발 악재가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한다면 시장은 주도주 안에서, 그리고 종목군 순환매 안에서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안에서만 있다면 매매해 볼 만한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장초 미 증시 영향으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으나 주도주 위주의 굉장히 빠른 회복이 좀 나아졌죠. 전일 강했던 제넥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 초반부터 언택트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 그 밖에 제약 바이오들, 그리고 소부장 섹터까지 골고루 상승이 좀 나아주었습니다. 한국과 북경에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이 됐을 거고요. 나스닥이 빠르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국내 증시도 미 증시와 비슷하게 코스닥이 강세, 미국은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요. 나스닥 안에서도 IT와 나스닥 생명공학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정 부분 지속이 될 것 같고, 오늘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NC 등이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간 시장의 가치주로 불리던 종목들은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한쪽에서는 버블을 키워가면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그때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 주가를 다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은 맞습니다.
그만한 시가총액에 그만한 뭔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미래의 주가를 다 끌어다가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버블은 맞지만은 반대로 주식은 버블을 먹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또 매매를 안 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 네, 주도주만 가고 가는 말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과 소외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저도 네,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달리는 말,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사라 라는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게 쉽게 사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달리는 말을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보면 오후 1시 30분경에 북한 관련된 뭐 ICM 발사 준비를 뭐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의 기사와 함께 급락이 나왔는데, 이 시점을 보시면 시장 대비 강한 종목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지는 종목들이 반등이 훨씬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로 네, 시장이 빠질 때는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일본 관련해서 군장도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일본 쪽에 서신을 보내죠. 네, 니네 예전에 약속했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WTO에 제소된 사항까지 겹치며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부각이 되고 있네요. 일단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이 반일 테마 쪽은 좀 애국주죠. 애국주는 좀 약세였는데 소부장 쪽은 실적과 이런 부분이 같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소부장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해서 거치 문제가 기사가 된 부분이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기사가 오늘 시장에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 관련주가 오늘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주말 사이 진단 키트를 포함한 뭐 시가총 그 영업이익이 3,000%죠. 3,700% 증가할 거다라는 CGN의 기사와 함께 네, 이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네요. 그러나 이쪽 섹터는 네, 파동상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 단기 매도 자리로 좀 보여지고, 수소차 섹터 정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1일까지 아마 그런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이거는 잘못 적었고,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얼마 남지 않은 네, 관련해서 네, 이슈화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워낙 기관 외인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추후에 그거를 돌리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재파동이 나올 걸로 보이시네요. 자, 오늘 뭐 시장 종합 보면서 한번 보죠. 오늘 시장 종합을 보면 지수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1.3%의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하락 종목 수가 700개, 코스피는 더하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3배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완전 비정상적인 시장에 쏠림에 극에 달한 아주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매매가 어렵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 기관 외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팔았죠. 반대로 코스닥은 뭐 연기금 투신, 뭐 기관계에서 좀 사줬고, 장 막판에 코스닥은 프로그램으로 좀 관리를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장 막판에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물량을 넣으면서 코스닥을 좀 올렸는데, 내면을 까보면 지금 오늘 올린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16조 거의 17조입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강하게 올려버리고, 알테오젠을 오늘 4조 6천억이 됐는데 알테오젠을 장 막판에 정신없이 올려버리죠. 또 정신없이 여기서
알테오제는 올려버리고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벌써 1조 7천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올려버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전부 다 끌어올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총 상위 종목을 다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려버렸죠. 거기에 2차전지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다니면서 종목은 안 올라가는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일단 삼성전자는 그럼 그닥 좋은 건 아니네요. 수급도 좋지도 않고 일단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 하방권에서는 5만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깨지지 않을 거고 실적 시즌되면 다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제 구간에서 금요일날 이제 매수 밴드에 와서 저희는 매수가 됐고요. 일단 29만원 선 한 번 더 반등을 강하게 주면 또 단기 매도를 해야겠죠. 시가총액이 44조. 그 다음에 카카오는 오늘 매수를 좀 걸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기다렸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고요. 오전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 구간을 봤었고 처음에는 올라갈 때 여기까지 조정을 주면 매수를 봤는데 조정 안 주고 올라갔으니 매수 자체가 불발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쳤고요. 너무 높죠. 근데 볼 종목이 없더라고요. 볼 종목이.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만원 아래에서 좀 잡아서 이제 넘어갑니다. 어제 종가는 남선알미늄, 오늘은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서 좀 넘어가고요. 일단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서 돌파를 하면 뭐 12만원 선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서 가야겠죠. 여기가 돌파가 되면 12만원 돌파가 되면 13만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SKC는 어제 매수를 해서 넘어간 종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팔고 SKC를 저희는 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팔고 SKC를 샀는데 결과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네요.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까지 해서 겹장이 좀 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내일장 소폭 밀리더라도 이런 흐름을 보일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한 7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7만원까지. 자, 첨보도 흐름 좋죠. 그냥 계속 홀딩 해야 되는 종목이고 SV 인베스먼트 도찐데 이게 이제 종목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은 보여지네요. 이렇게 갈 가능성으로. 자, KG 모빌리언스도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장 초반에 매매 들어간 게 로보로보를 저희는 매매를 했어요. 로보로보를 오늘 로봇 일정이 오전부터 있어서 저희 매수는 여기에서 정확히 잡았고요. 여기서 로보로보를 매수가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 그다음에 목표가가 6,15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전량 로보로보는 차익을 했고 매매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아마 당일 주도주가 또 뜨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을 보기에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지난번에 동진, 한솔 이쪽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코 이런 쪽 그 다음 KG 모빌리언스 얘는 했고 3기 오토모티브 오늘 같은 경우도 3기 오토모티브 잡기 참 좋았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상한가 밑에
지금 박스를 그린 구간에서 지속적인 흐름인데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저는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장 아마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면 뭐 직전 고점 흐름 나올 걸로 예상하니까 내일장 뭐 매도 잘 해보시고,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돌파하지 않으면 네, 윗꼬리 달고 끝나는 모습 나오겠죠. 자, 남선알미늄은 전일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잘 올라오는 모습인데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 네, 우상향 가야 되고, 이번 주는 정시 테마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코도 오늘 흐름이 좋았죠. 눌렸을 때 N자로 꺾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SPO셀도 삼각 수렴 후에 한 번 더 올라갈 모습, JNK 히터도 뭐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속 관심 필요합니다. 오늘 화성이 장 막판에 올리던데 시간이 좀 빼네요. 화성이 이쪽에서 지금 신고가를 좀 내줘서 당기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 6,000원 초반가까지 밀렸다가 또 가면 이 흐름을 연속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놓아서 같이 봐도 될 것 같네요. 화성 좀 놓고,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EM 플러스라는 종목을 이제 저희는 낙주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하나의 좋은 팁인데, 종목에서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질 때 네,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상따 들어가려고 여기서 좀 샀다가 그냥 하도 상가를 풀길래 그냥 다 팔았습니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하나의 투매를 잡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지지와 저항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와 저항의 영역을 보면서 이 종목이 상승했을 당시에 재료가 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 롯데지주가 조금 움직였는데요. 롯데지주 우는 상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롯데지주가 남았죠. 롯데지주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짧게 수익 냈는데 돌파 매매를 저는 했습니다. 돌파 매매를 해서 여기서가 아니라 조금 위에서 잡혔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여기 돌파 이 자리에 잡아서 여기 최고점에 팔고 밀리길래 일단은 다 팔아버리고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신동주 일본 그 형을 해임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으로 보고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